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물건값은 5,000원인데 배송비가 10,000원이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하게 뭐 어떻게 하면서 해야 하는 상황? 책임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완전 들릴 것 같은데 네. 콩깍지 떨어지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일러스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일러스트를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일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네. 따단. 따단. 네. 네. 그림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맞아요. 네.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림이 좀 귀엽다. 귀엽다. 네. 네. 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건 언제 쓸까요? 뭔가 물건을 응, 보낼 때 음, 그 물건보다 응. 그 포장이 너무 크게 되는 상황?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좋은 예를 뭔가 들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물건값은 5,000원인데 배송비가 10,000원이다. 그런 경우에 쓰죠,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잘 크다. 맞춰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림. 네. 리씨. 네. 이거는 정확한 게 좀 모르겠습니다. 네. 발등에 응, 불이 떨어지다?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이건 언제 저희가 쓸까요? 뭔가 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급하게 뭐 어떻게 하면서 해야 하는 상황? 맞아요. 다급할 음, 때, 그죠? 저희가 급할. 다급할 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라고 씁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네. 하영 씨? 자고 있지 하영 않아요? 씨 지금 그림 감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떤 상황? 음, 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뭔가 굉장히 바빠 보이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 보여요. 음, 음. 네. 네. 그러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오, 이야, 맞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관용 표현으로는 오, 눈코 뜰 새 우와. 없다. 음. 이야, 너무 잘 맞춰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일러스트 가겠습니다. 자, 음? 이게 어떤 상황? 이게 어떤, 뭐야? 자,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관용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체 부위. 음, 자, 힌트 드릴까요? 네, 네. 자, 주세요. 어깨 위에 엄청 무거운 바위를 짊어지고 있어요. 음. 이 관용 어떤 표현은 정말 평상시에 많이 써요. 속담 아니고요? 관용 표현? 속담인데 관용어처럼 쓰기도 합니다. 음, 음, 그냥
틀려도 되죠? 가령 상관없습니다. 하영! 네. 하영 씨. 그냥 어깨가 무겁다? 맞아요. 어깨가 무겁다. 네, 맞아요. 어깨가 무겁다. 우리가 언제 쓰죠? 뭔가 책임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무거울 때 쓰는 게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맞아요. 지금 여기 바위에 책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책임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 거죠.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 씁니다. 어깨가 무겁다. 음, 그러면 다음 일러스트. 와우. 저- 하영! 하영 씨. 완전 틀릴 것 같은데 네. 콩깍지 떨어지다? 아닌가 맞아요. 보다. 네. 근데 신체 부위가 없네요. 네네.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신체 부위가 들어가는 관용 표현인데요. 하영! 네, 하영 씨. 다시 드릴 것 같은데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능호감? 눈호강. 네. 이건 정말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호배? 힌트를 리에 씨? 보배? 눈, 지금 보배를 보배. 보고 가지고 싶어서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하는 눈독. 왜? 네? 여기 하영. 어. 이거 맞나? 어. 눈이 돌아가다. 눈이 돌아가다. 비슷한데요? 뭐지? 아까 제가 눈독이라고 했어요. 눈독. 혹시 눈독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겠어요. 눈독은 무언가를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서린 눈길을 눈독이라고 합니다. 음, 눈독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처음 들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독을 들이다. 눈독을 들이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예. 네, 뭔가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싶어서 눈길을 주는 거죠. 네, 눈독을 들이다라고 하는데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그걸 가지고 싶은 눈길로 막 바라봐요. 그러면 너 눈독 들이지 마. 라고 하기도 하고. 네, 사람에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데 친구도 똑같이 좋아요. 야, 너 눈독 들이지 마.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재미있네요. 눈독을 들이다. 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드라마에서나 생활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눈독을 들이다. 네. 제가 하연 씨 헤드셋을 보고 눈전 눈독을 들었어요. 네. 좋은 비유. 아주 좋은 비유예요. 네.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대상을 볼 때 눈을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갖고 싶다. 눈독을 들이다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10개의 관용 표현을 알아봤는데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손을 씻다. 손을 씻다. 그죠? 나쁜 일이나 아니면 나쁜 관계를 그만두다 할 때 손을 씻다라고 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눈이 높다. 눈이 높다. 뭔가 기준이나 안목이 까다로울 때 씁니다. 자, 세 번째는 발이 넓다. 네. 인맥이 넓고 아는 사람이 많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발이 넓어 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그의 멋이 바뀌다.
귀에 못이 박히다. 엄마의 잔소리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어요. 네. 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못은 굳은 살을 못이라고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관용 표현은 입이 가볍다. 입이 가볍다. 네,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그림이 너무 신랄한데요.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네. 그리고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아까 좋은 예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물건 값보다 배송비가 더 비쌀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등에 불이 떨어진다? 아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떨어지다. 다급한 상황일 때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건 뭐였죠? 눈코 뜰 새 없다. 네, 그만큼 바쁠 때 네,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하영 씨. 아, 어깨가 무겁다. 맞아요.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책임이 커서 너무 힘들 때 이야기하죠. 어깨가 무거워요. 네. 자, 오늘 좀 두 분 다 어려워했던 관용 표현인데요. 눈독 들이다. 눈독을 들이다. 눈독을 들이다. 내가 가지고 싶은 대상을 갖고 싶은 눈으로 바라볼 때 눈독을 들이다 라고 씁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럼 저희가 10개 관용어를 알아봤는데요. 이 10개의 관용어 중에서 혹시 써본 적이 있는 표현이 있나요? 아, 어깨가 무겁다. 아, 항상 느끼죠. 어깨가 무겁다. 네. 혹시 리에 씨는요? 발이 넓다? 음, 제가 발이 넓지 않아요. 그래서 발이 넓지 그런 않... 사람이, 네, 부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3라운드는 상황극을 통해서 관용 표현을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 상황에 맞는 네, 관용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